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법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과일 말입니다. 여러분, 과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몸에 좋다, 비타민이 많다, 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부터 과일은 무조건 좋은 것,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특히 과일을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에 바나나 3개, 포도 1송이, 수박 1조각씩은 꼭 먹어요.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이 공복에 140, 식후에는 200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혈압도 160대 95로 높았고 특히 요산 수치가 8.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통풍 직전 상태였던 거죠. 어르신, 혹시 단 음식을 많이 드시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설탕이나 과자는 절대 안 먹어요. 오직 자연 그대로의 과일만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과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구나.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건강식품만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왜 살이 빠지지 않지? 왜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지지? 만약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50대 후반부터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바나나 2개에 우유, 꿀까지 넣어서요.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석 달 후 건강검진에서 제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더라고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40년 의사 경험과 개인적으로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3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시니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과일 3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과일 4가지와 그 효과적인 섭취법을, 세 번째로는 과일을 100% 이상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하면서 꼭 필요한 의학적 정보만 공유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절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일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소중한 영양소들을 제공해주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변하는데 이에 맞춰서 똑똑하게 선택하고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염증 반응도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과일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칼륨이 많아서 혈압에 좋다.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는다. 변비에 좋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게 온 68세 김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며 응급실로 오셨어요. 심전도를 찍어보니 부정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특별히 많이 드시는 게 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혈압 때문에 바나나를 하루에 3개씩 꼭 먹어요. 칼륨이 혈압에 좋다고 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칼륨 수치가 6.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이 3.5에서 5.1 사이인데 완전히 위험 수준이었던 거죠. 특히 고혈압약 중에서 AC 억제제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칼륨이 몸에 축적되기 쉬운데 여기에 바나나까지 매일 3개씩 드시니까 고칼륨 혈증이 온 거였어요. 고칼륨 혈증은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 마비까지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다행히 이분은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셨지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나의 또 다른 문제는 혈당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흰쌀밥 반 공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바나나의 당분은 흡수가 매우 빠르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공복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시고 혈당을 측정했더니 30분 만에 혈당이 50에서 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당뇨병이 악화됩니다. 특히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를 먹으면 더욱 위험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정말 달콤하고 맛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포도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71세 이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통풍이었습니다. 어르신, 술은 안 드시죠? 고기는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별로 안 먹어요. 대신 과일을 많이 먹는데 특히 포도를 정말 좋아해서 하루에 한 송이씩은 꼭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요산 수치가 9.2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이 7 이하인데 완전히 위험 수준이었던 거죠. 포도 한 송이에는 약 100g 정도의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이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요즘 나오는 포도들은 당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옛날 포도는 당도가 10도 정도였는데 요즘은 17도, 18도까지 나와요. 거의 사탕 수준이죠. 이런 고당도 포도를 매일 한 송이씩 드시면 요산이 계속 만들어져서 통풍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도의 또 다른 문제는 염증 반응입니다.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포도를 많이 드시면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물이 많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박에는 과당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63 세정 아저씨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여름마다 수박을 정말 많이 드셨어요. 하루에 수박 한 통에 4분의 1 정도씩은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석 달 후 검사에서 지방간 수치가 심하게 나빠져 있었어요. ALT가 90까지 올라가고 복부 초음파에서는 중등도 지방간 소견이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체중이 5kg이나 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르신, 혹시 기름진 음식이나 술을 많이 드셨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요, 선생님. 저는 여름이라 입맛이 없어서 밥도 잘 안 먹고 수박만 주로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수박의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간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과당은 배고픔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작용을 방해해요. 그래서 수박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자꾸 더 먹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수박 100g에는 약 6g의 과당이 들어있어요. 수박 4분의 1통이면 대략 500g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과당이 30g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과당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당장은 혈당이 안 올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몇 달 후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당뇨병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당뇨병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건 단순히 혈당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당처럼 간접적으로 대사를 망가뜨리는 것들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일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한 맛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단 것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미각이 둔해지면서 더 자극적이고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고당분 과일들에 더 쉽게 중독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과일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는 반대로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과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독이 될 수 있는 과일들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정말 보약이 되는 과일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 과일은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과일이 맞나?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보카도는 엄연한 과일이에요. 다만 다른 과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73세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혈관 건강이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총 콜레스테롤이 280, LDL이 180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제가 이분께 아보카도를 매일 반 개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과일인데 기름기가 많아서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나쁜 지방이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지 방산이에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석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LDL은 180에서 13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은 40에서 55로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 정말 아보카도 때문인가요? 할아버지가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식단은 거의 그대로였거든요. 오직 아보카도만 추가하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아보카도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을 안정시켜준다는 거예요. 당분이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귀여운 이 과일이 우리 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69세 김 여사님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되신다고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장 보러 갔다가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고 약 먹는 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하고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간단한 인지 검사를 해봤는데 정상 범위이긴 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기억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블루베리를 매일 한 컵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뇌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쳐요. 2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김 여사님이 정말 밝은 표정으로 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요즘 깜빡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머리가 더 맑아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실제로 인지 검사를 다시 해봐도 점수가 확실히 올라가 있었어요. 특히 단기 기억과 집중력 부분에서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효과예요. 우리 몸에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걸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이런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서 노화를 늦춰주거든요.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하면 비타민C가 많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키위 한 개에는 오렌지 2개와 같은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70세조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작년 겨울에 감기를 정말 자주 걸리셨어요. 한 달에 2번씩 감기에 걸리고 한 번 걸리면 2주 넘게 낫지 않으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아픈지 모르겠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키위를 매일 2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키위의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특히 감염과 싸우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거든요. 그리고 키위에는 비타민 E와 엽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종합적으로 면역력을 올려줘요. 2달 후 겨울이 끝날 때까지 조 어르신은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작년에는 겨울 내내 아팠는데 올해는 건강하게 보냈어요.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키위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 건강이에요.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단백질 소화를 도와줘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에요. 65세 이 아저씨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5년 정도 되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셨어요. 공복 혈당이 150, 당화 혈색소가 8.5 정도로 높았거든요. 선생님,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하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더니 과일은 당뇨에 안 좋다고 해서 아예 안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자몽을 매일 반 개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과일인데 괜찮을까요? 하고 걱정하셨지만 자몽은 다른 과일과 다르다고 설명해드렸죠.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3달 후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7.2로 떨어져 있었어요. 약은 그대로였는데 오직 자몽만 추가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거죠. 선생님, 정말 자몽 때문인가요? 이 아저씨도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자몽의 쓴맛 성분인 리모노이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거든요. 다만 자몽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몽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
부정맥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해요. 자몽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라요. 이 네 가지 과일들의 공통점은 당분이 적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시니어분들의 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런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약물 치료의 효과도 더 좋아져요.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좋은 과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좋은 과일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찾아낸 과일 활용의 황금 법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 시간대 섭취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일을 언제 먹느냐는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는데 이건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같은 사과 한 개를 식후에 먹었을 때와 공복에 먹었을 때 혈당 변화를 비교해 봤더니 식후에 먹으면 혈당이 30에서 50까지 더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식사 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과일의 당분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되죠. 게다가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으면 과일의 좋은 성분들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제가 권하는 황금 시간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이때는 우리 몸이 하룻밤 동안의 금식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블루베리나 키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이 시간에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는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점이라서 건강한 당분 보충이 필요한 때예요. 아보카도나 자몽 같은 저당분 과일을 드시면 오후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 전후예요. 운동 30분 전에 바나나 반 개 정도를 드시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도와줘요. 다만 바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가 필요하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장보기와 보관법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보관해야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아요. 아보카도는 단단한 것을 사서 실온에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두세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먹기 좋은 상태예요. 너무 말랑해지면 이미 상한 거니까 주의하세요. 잘 익은 아보카도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틀 정도 더 보관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구입 후 바로 차가운 물에 식초 몇 방울을 넣고 가볍게 헹궈주세요. 그 다음에 완전히 말린 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절대 씻지 않은 상태로 오래 두지 마세요.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키위는 단단한 것을 사서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종이 봉지에 넣어두세요. 에틸렌 가스 때문에 빨리 익어요. 적당히 익으면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주일 안에 드시면 됩니다. 자몽은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딱딱해져서 벗기기 어려워져요. 구입 후 2주 정도는 보관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과일의 최고 짝꿍과 최악의 조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보카도의 최고 짝꿍은 토마토예요.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3배 이상 높여줘요. 그래서 아보카도 토마토 샐러드는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 조금과 레몬즙을 뿌려주면 금상첨화죠. 블루베리는 그릭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요구르트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여기에 견과류 몇 개를 추가하면 더욱 좋아요.
키위는 의외로 생강과 잘 어울려요. 둘 다 소화를 도와주는 성분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키위 생강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면 소화 불량에 정말 도움이 돼요. 자몽은 아몬드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자몽의 비타민 C가 아몬드의 비타민 E와 만나면 서로의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줘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들도 있어요. 아보카도와 우유는 같이 드시지 마세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블루베리와 철분 보충제도 피하세요. 블루베리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키위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쓴맛이 날 수 있어요. 키위의 액티니딘 효소가 유제품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그래요. 자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약물과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혈관 청소 주스입니다. 재료는 아보카도 반개, 자몽 반개, 키위 1개, 생강 1조각, 물 100ml예요.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고 30초 정도 갈아주시면 돼요. 이 주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고혈압이 있으신 최 여사님이 이 주스를 2달 동안 드신 후에 혈압이 170대 90에서 140대 80으로 떨어졌거든요. 다만 처음에는 반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자몽량을 조금 줄이시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보카도 대신 블루베리를 넣으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3일당 끊기 실험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해본 실험인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3년 전에 제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을 때였어요. 공복 혈당이 11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약을 먹기 전에 한번 실험해보자 싶어서 3일 동안 모든 당분을 끊어봤어요. 과일은 물론이고 밥, 빵, 심지어 양파나 당근 같은 단 야채까지 다 끊었죠.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틀째는 더 심했어요. 단 것이 정말 간절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 석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분들, 친구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해 보시고 경험하신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보카도를 먹기 시작한 후 콜레스테롤이 좋아졌어요. 혈관 청소 주스를 마시고 혈압이 떨어졌어요. 이런 생생한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거예요. 또한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